안녕하세요, 하람스타일입니다. 요즘에 댓글로 강의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즘에 자주 못했는데, 유튜브를 자주 못한 이유가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교육생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강의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장소에서 4명에서 한 6명 정도로 한번 교육할 때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본문 내용에다가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자세하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교육 문의 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매장 정규 휴무예요. 원래는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매장 와서 지금 가발을 하나를 꺼내서 지금 교육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가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가발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층이 많은 머리들도 있고 아니면 긴 머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발을 하나를 꺼내 보니까 지금 층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머리가 되게 길게 나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 앞머리 기장은 요 정도 돼요. 요런 머리도 고객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짧게 컷한 다음에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위에가 이렇게 많고 층이 많고 옆에는 길고 요런 머리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발을 꺼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쁘게 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머리가 층이 많고 옆에 머리가 되게 길어요.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커트를 할 때 윗머리가 층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하면서 이 윗머리랑 사이드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커트를 하면은 되게 머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무거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위쪽에서 떨어지는 머리하고 사이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율동감이 별로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제품을 발랐을 때도 좀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질감 처리하고 양감 처리를 많이 들어가도 연결을 시키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커트를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한 번에 위쪽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머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율동감 있으면서 텍스처 느낌도 살리고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으로 잘라달라 그러면은 윗머리를 질감, 양감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섹션 높이 위치를 올립니다. 섹션 높이를 올릴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짧은 머리 할 때는 섹션도 안 끼고 그냥 그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커트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윗머리가 짧기 때문에 층도 많이 낼 수도 없고 양감 질감을 많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디자이너 분들마다 조금은 컷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윗머리가 이렇게 짧다고 하면은 바로 탭을 끼고 아니면 오버컴으로 클리퍼 오버컴으로 윗머리랑 사이드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커트를 하면은 윗머리가 되게 무거워 보여요. 율동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윗머리랑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투블럭 느낌으로 날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투블럭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율동감을 많이 주고 텍스처 느낌도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섹션 위치를 조금 올리시면 돼요. 자, 기존에는 섹션을 탈 때 어떻게 타냐면은 여기 앞머리 있죠? 코너 부분. 여기 프론트 사이드 코너 여기에서 섹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다 보면은 조금 윗머리가 숱이 많은 경우는 내려놨을 때 무거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짧은 머리에서 가볍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섹션 위치를 위로 많이 올려요. 자, 이런 식으로 섹션 위치를 위쪽으로 많이 올립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섹션 위치를 많이 올려요. 섹션 높이를 이렇게 위쪽으로 타면은 투블럭이긴 해요. 자, 여기까지 짧게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들은 약간 덮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받쳐주는 머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윗머리들이 더 자유롭게 율동감이 많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질감, 양감 처리를 많이 안 해도 윗머리가 되게 가벼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할 때는 이런 머리를 섹션 높이를 조절해서 윗머리를 좀 가볍게 표현할 때는 장단점은 있어요. 윗머리가 되게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다.
단점은 스타일 변형할 때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한 상태에서 고객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섹션 높이를 위쪽으로 올려서 위에 떨어지는 무게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율동감을 많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그냥 연결감 있게 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왜냐면은 연결감 있는 머리와 연결감 없이 이렇게 투블럭으로 잘랐을 때 느낌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연결, 한쪽은 비연결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상하 높이는 설정을 했어요. 언더존과 오버존을 나누면서 상하 높이는 설정을 했습니다. 좌우 섹션 길이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 대부분 그냥 이 좌우는 신경을 안 쓰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도 되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섹션을 이런 식으로 길게 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드 좌우 폭을 내가 길게 표현하겠다라는 거고, 앞쪽에서 이어 투 이어에서 섹션을 만약에 끝낸다 그러면은 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을 뒤쪽까지 타면 어떻게 되죠? 뒤에 영역이 잘리면서 머리는 뒤쪽도 좌우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뒤쪽 좌우폭을 줄이고 사이드 영역에서 좌우폭을 좀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섹션을 조금 뒤쪽까지 길게 타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얼굴에 살이 없거나 두상이 너무 말랐어요. 또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 그러신 분들은 약간의 볼륨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섹션 좌우폭을 조금 앞쪽으로 당깁니다. 앞쪽으로 당겨야지 뒤쪽이 살짝 볼륨감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 좌우폭도 내가 계산을 하면서 좌우폭을 타시는 게 좋아요. 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는 넘버 8번에 25mm예요. 커트는 이어 백까지 스퀘어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살짝 라운드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가이드 테크닉, 스퀘어 가이드 테크닉이에요. 스퀘어 가이드 테크닉. 이어 백까지 정확하게 일자로 올려줍니다. 내가 섹션 탄 위치까지 일자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올려줍니다. 이어 백까지 일자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잘 잘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들어봅니다.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가 일정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들었는데 이 가이드가 이쪽은 길고 이쪽은 너무 짧다 그러면은 맞추시는 게 좋아요. 또는 이쪽은 짧고 이쪽이 길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서 너무 무게감이 많이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을, 이쪽 부분을 살짝 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이드 가이드 높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뒤쪽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부분은 내가 텍스처 느낌하고 좀 가볍게 표현하고 싶다, 볼륨감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섹션 처리를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율동감을 줄이면서 좀 깔끔한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전 섹션 처리를 안 해요. 그 상태에서 바로 가이드 잡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이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질을 할 때 끌어오면서 빗질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커트를 진행을 하면은 딱 나왔을 때 이쪽에서 계단이 져요. 이 계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또 층을 내면서 또 없애야 돼요. 사이드에서 넘어오는 흐름성이 매끄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빗의 각도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빗의 각도 주고 그 다음에 빗질은 위에서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줍니다. 그럼 이 빗의 각도는 어디에 비례하게 빗의 각도를 주냐? 내가 뒤쪽을 높이를 얼마나 올릴 건지, 뒤쪽 높이를 얼마나 올릴 건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은 앞머리 기장에 비례하게 뒤쪽을 높이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앞머리 기장이 예를 들어서 눈썹까지 와요. 그러면 눈썹에서 이렇게 쭉 와봅니다. 눈썹 위치까지 비례하게 높이를 설정을 맞추신 상태에서 손으로 여기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네요. 사이드랑 연결시켰을 때 빗의 각도는 요 각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각도 그대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빗질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빗의 각도만 주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아래쪽까지 위에서 아래로. 자, 반 자르고,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잘랐을 때 지금 어떻죠? 흐름성이 상당히 매끄럽게 뒤쪽이랑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빗질을 우리가 아까 요렇게 끌어와서 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단이 땅땅땅 지면서 이 머리를 그 계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이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할 때, 뒤쪽 커트를 할 때는 빗의 각도만 준 상태에서 빗질만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쪽이 되게 무게감 이씨 커트가 됐죠. 이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때 둥글게 자를 거예요. 지금 만약에 둥글게 자르면은 아래에서 페이드를 올릴 때나 아니면 중간에 무게감을 없앨 때 위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이드, 무게감은 최종적으로 아래쪽 다 제거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위쪽은 마무리 때 둥글게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오버존과 언더존을 섹션 처리 안 하고 한 번에 연결시켜서 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이드 테크닉 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 여기도 이 옆 백까지 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 백까지 사이드 영역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쭉 올려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이드가 정확하게 잡혔는지 봅니다. 특정한 부분이 길면은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뒤쪽 머리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을 끌어오면서 하지 않습니다. 위에 빗의 각도만 주고 빗질은 위에서 아래로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커트를 합니다.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커트 진행, 커트 진행.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가이드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높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천천히,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빗질을 할 때는 이렇게 맞물려서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빗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맞물리게 잘라야 돼요. 멈춰서 자르거나 아니면은 빗을 눕혀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자르면은 이 형태가 그대로 안 나옵니다. 가이드 높이는 다 설정했고요. 뒷머리 지금 라운드로 뺐잖아요. 여기를 스퀘어로, 만약에 사이드 쪽이 짧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뒤쪽을 스퀘어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라운드가 있게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뒤쪽이 예를 들어서 라운드 커트를 할 때는, 뒤쪽을 라운드로 이렇게 낼 때는 주의할 점은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가다가 뒤쪽을 여기를 일자로, 뒤쪽을 커트를 하면서 일자로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흐름성이 라운드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가 뒤쪽 일자가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밸런스적으로도 무너지고 좌우폭이 넓어 보이면서 평면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이쁜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운드로 시작을 했으면은 이렇게 라운드적인 느낌이 나야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고 두상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만 주의해서 뒤에를 자르면은 이쁜 형태로 커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뒷머리까지 다운펌 할 거면은 이 상태로 커트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뒤에 다운펌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뒤에를 조금 무게감을 줄이면서 다운펌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커트는 넘버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릴 거예요. 넘버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리는 커트를 우리는 디센트 커트라고 말합니다. 넘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미리수가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넘버 8번이에요. 넘버 8번으로 커트를 하고 넘버 7번으로 커트를 해요. 그러면은 넘버 7번은 23mm에서 22mm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넘버를 순차적으로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를 디센트 커트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센트 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디센트 커트와 어센트 커트는 언제 해야 되냐? 넘버가 위에서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피가 보이려고 할 때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넘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쪽이 그냥 짧은 느낌은 나지만 명암이 불규칙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볼륨감을 많이 뺄 때
이 미들존에서 볼륨감을 많이 제거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커트 기법, 디센트. 자, 어센트는 내가 명암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여기 뒤쪽을 예를 들어서 상고머리로 하면서 명암을 표현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센트 커트로 아래에서 넘버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를 8번으로 가이드 잡았잖아요. 그럼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옆에를 조금 더 슬림하게 자르고 난 다운펌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넘버 7번으로 바꾸고 다시 가이드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가이드를 조금 더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가이드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가이드를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가이드 높이 유지시키면서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스퀘어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넘버 7번이에요. 고객님이 나는 옆쪽을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넘버 6번 19mm까지 자르는 거예요. 19mm로 똑같이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똑같이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커트를 직선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자, 넘버가 8, 7, 6번까지 내려왔죠. 디센트 커트라고 합니다. 사이드하고 뒷머리를 다운펌을 하겠대요. 명암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디센트 커트에서 커트가 마무리되면은 되세요. 근데 뒷머리를 상고머리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어센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뒷머리 영역을 상고머리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는 넘버 6번까지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뒷머리 이쪽을 상고머리로 올릴 거예요. 상고머리로 올렸을 때 조금 더 쉽게 상고머리로 표현을 하려면은 뒷머리 이 미들존, 백 미들존을 부피감을 없애는 게 좋아요. 부피감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상고머리로 올라가면은 이런 역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존을 먼저 부피감을 빼주고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감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디센트 커트로 똑같이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넘버 5번에 16번이에요. 이제는 사이드는 넘버 6번으로 기장을 설정했고 뒤쪽만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커트를 사이드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죠. 뒤쪽, 이쪽에서부터 이어 백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퀘어로 올리면은 스퀘어 그라데이션 올리면은 이 위쪽이 잘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바꿉니다. 테크닉을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반을 잘랐으면은 반 잘랐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어 백에서 라운드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넘버 5번에 16mm였습니다. 넘버 4번에 13mm. 똑같이 어디서부터 이어 백에서부터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라운드 그라데이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어 백에서부터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이제는 두피가 조금씩 보이려고 하네요. 이젠 넘버 3까지 자르고 넘버 3에 10mm까지만 자르고 뒤에는 디센트 커트로 그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에 10mm입니다. 디센트 커트 똑같이 커트 진행합니다. 라운드 그라데이션.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반대쪽 똑같이 라운드 그라데이션.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이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에서 넘버를 더 줄여 들어가면은 이쪽이 사이드랑 연결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여기는 19mm였다가 옆에를 짧게 밀어버리면은
뚝 끊기는 느낌이 나요.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연결감도 중요하지만 사이드에서 뒤쪽으로 흘러가는 여기 기장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 커트로 눈으로 보면서 무게감을 조절하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드는 넘버 6번에 19mm입니다. 그리고 2옆 백부터는 넘버 3번에 10mm. 근데 봤을 때 옆에서 갑자기 단차가 확 생겨가지고 하얘지거나 그런 느낌이 없죠. 이게 디센트 커트로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이드랑 뒤쪽이랑 연결감을 아주 부드럽게 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라인 정리를 한번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정리. 자,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정리를 하니까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죠. 백 미들존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피감을 다 빼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에서 페이드로 올렸을 때가 되게 커트하기가 수월해져요. 자, 뒤쪽은 이제 페이드로 올릴 건데 명암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넘버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아래에서 넘버를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어센트 커트라고 그래요. 이제 어센트 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mm로 페이드 테크닉 1cm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장이 기네요. 저는 페이드를 4.5mm로 여기까지 정도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4.5mm고 이 백 미들존은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다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자, 이쪽이 기장이 길죠. 기장이 길다 보면은 페이드 가이드가 안 보입니다. 요 페이드 가이드가 안 보여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4.5mm로 어차피 여기까지 4.5mm로 밀 거기 때문에 아래쪽을 4.5mm로 살짝 제거만 해줍니다. 틴닝 테크닉으로 살짝 제거. 이렇게 하면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아직도 라인이 선명하게 안 보이네. 3mm로 라인만 살짝만 더 제거해줍니다. 라인이 잘 보이게. 자, 틴닝 테크닉 0mm로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줄게요. 페이드 테크닉. 자, 3mm로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드 테크닉. 자, 아래에 라인 남은 거 있죠? 자, 요거를 틴닝 테크닉으로 제거. 자, 틴닝 테크닉으로 제거를 합니다. 라인 제거. 자, 3mm 올렸으니까 이제 4.5mm로 다시 페이드 테크닉. 페이드 테크닉. 미세하게 3mm와 4.5mm 라인이 있네요. 다시 틴닝 테크닉. 자, 페이드 높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가 설정한 만큼 페이드를 올렸습니다. 페이드 존, 여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백 미들 존 지금 기장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 라인을 제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뒤쪽이 살짝 조금 요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끝냈던 넘버 3 기장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라운드 그라데이션 똑같이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조금 더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 줬다 그러면은 미들존과 페이드존에 있는 요 라인 없애줍니다. 몇 미리? 4.5mm. 틴닝 테크닉.
자, 틴닝 테크닉으로 연결을 다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이, 일자의 라인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이 명암이 조금 다른 부분과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두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두상이 들어가서 명암이 일정치 않은 부분은 틴닝 가위로 명암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암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암을 전체적으로 뒤쪽을 조금 부드럽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반대편도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인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이 가이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자, 스퀘어로 지금 가이드 라인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위에까지 안쪽으로 둥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이드를 띄고 안쪽까지 둥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시저스 오버컴으로 살짝만 둥그렇게 느낌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저스 오버컴으로 위쪽을 각을 제거하면서 조금 더 둥그렇게 안쪽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오버컴으로 이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스퀘어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일자로 그냥 올리면서 라인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만. 근데 나는 안쪽까지 조금 여기 안쪽까지 짧게 자를 거야. 그랬을 때는 클리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자릅니다. 시저스 오버컴으로. 안쪽까지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많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위쪽까지 많이 둥그렇게 잘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클리퍼로 그냥 이 위쪽까지 같은 미리수로 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위쪽까지 가이드 라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약간 둥그런 형태가 이제 띄죠. 그 머리에서 이 상태에서 윗머리를 내리면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볼륨감들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위에 율동감들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윗머리들이 가벼워 보여요. 자, 반대쪽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 자를 건데요. 여기는 스퀘어적인 느낌을 낸다 그랬어요, 바로. 근데 스퀘어적인 느낌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살짝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커트를 이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퀘어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클리퍼 오버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리퍼 오버컴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일자로 맞춥니다. 이 옆에까지 스퀘어로 올린다 그랬죠. 이 옆에까지 확실하게 스퀘어로 올려줍니다. 이 옆에까지 스퀘어로 올려주고, 자, 뒷머리, 요 머리들 있죠. 요 머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아까 가이드 잡았던 그 각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윗머리 살짝만 연결감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머리도 살짝 둥글게 연결감을 표현해 줍니다. 형태를 만드는 커트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디테일 작업은 샴푸하고 나서 다운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운펌 후에 디테일 작업 커트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동시에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커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커트 순서는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 때 디테일 작업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와, 뭘 저렇게 커트를 어렵게 잘라? 저렇게 자르면은 커트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남자 머리 경험이 많이 없거나 초디분들은 이런 가이드 자체를 만들어줘야지 커트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클리퍼 오버컴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치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초디들은 또는 남자 머리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가이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커트를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트를 다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해요. 고객님들한테. 커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커트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커트할 때는 이 설명 다 빼고 커트하면은 시간이 10분이나 15분 안에 다 끝나요. 가이드 잡는데 몇 분? 1, 2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디센트 커터로 무게감 빼주는데 넘버 7번에서 한 6번까지 디센트 커터로 빼줘요. 무게감을. 사이드를 넘버 8번으로 하고 뒤쪽을 넘버 3번까지
디센트 커트로 빼줬을 때는 자 이쪽에서부터 빼주겠죠. 무게감을 7번으로 끝내고 6, 5, 4, 3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넘버당 시간은 익숙해지면은 20초 내외로 다 끝납니다. 백하고 뒤쪽 커트까지 하는데 언더존 커트를 하는데 시간은 대략적으로 10분 미만으로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익숙해졌을 때는.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는 교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알려드려요. 이 공식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테크닉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그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게 테크닉을 잘 사용을 할지 몰라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리퍼 테크닉을 빨리빨리 교정을 해드려요. 그 교정을 했을 때 4회차까지 받으면은 커트는 되게 쉽게 빠르게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4회차까지 테크닉적인 부분, 커트 순서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염습을 해서 본인들 걸로 만들어서 뺄 거는 빼고 더할 건 더 하시면은 되세요. 자, 물을 좀 뿌려볼게요. 섹션을 위쪽에다가 처리한 머리들은 윗머리를 안 쳤기 때문에 기장이 길게 여기까지 떨어지네요. 자, 반대쪽은 섹션 처리를 안 했습니다. 너무 높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아니라 사이드 쪽을 그냥 스퀘어로 만드는 커트예요.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연결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기장은 윗머리랑 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윗머리도 많이 잘려나간 기장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율동감이 많이 표현이 안 되죠. 자 반대쪽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율동감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 기장이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윗머리가 가볍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처럼 연결을 시켰을 때는, 스퀘어적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는 윗머리가 율동감이 없고 약간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조금 가볍게 텍스처 느낌을 표현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섹션 높이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섹션 높이를 위까지 잡으셔도 되고 또는 아래에서 잡고 바로 한 번에 연결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올렸을 때와 섹션 높이를 안 올리고 스퀘어로 올려쳤을 때 이 두 가지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거를 섹션 높이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타는 게 아니라 섹션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이 무게감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트를 이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기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질감 양감 처리를 해서 가볍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섹션을 올려서 가볍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많이 일할 때 이 섹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교육을 할 때도 이 섹션 높이에 따라서 변형되는 윗머리 기장들을 많이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야지 스타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연습을 할 때 이 섹션 높이를 한번 올려봤다가 내려봤다가 좌우 섹션을 길게 탔다가 좁게 탔다가 이렇게 한번 타보시면서 커트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의는 본문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